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진짜 정신과 이야기 뇌부자들입니다. 단촐하네요. 아, 네. 정말 그 많은 분들이 후회하셨던 것처럼 한 명 한 명이 줄더니 이제 아마 당분간은 둘이서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당분간은 팟캐스트를 저랑 허규영 선생님 둘이서 하게 될 것 같고요. 저희도 참 고민이 크지만 지금 저는 정말 팟캐스트의 명맥을 좀 이어나가고 싶다는 마음에 같이 해주시는 허규영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래 잠깐 쉬었다 갈까도 생각을 했는데 그래요. 좀 일단 해보고 좀 어떤지 보면서 또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알잖아요. 저희 쉬면은 다시 못합니다. 네, 최근에 근데 이제 애플 매장에서 명동 애플 매장에서 저희가 이제 팟캐스트를 가지고 주제로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죠. 네, 어떠셨어요? 일단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주시고 그리고 평소에 저희가 했던 얘기이기도 하지만 하지 않았던 어쨌든 팟캐스트 방송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서 좀 새롭기도 하고 재밌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참 인상 깊은 분들이 많았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머니와 같이 이제 멀리서 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눠주신 분도 정말 감사하고 또 인상 깊었고요. 또 이제 진짜 멀리서 와주신 이제 고등학교 학생분도 있으셨고 참 저희에게도 감사하고 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장소 자체가 너무 좀 뭐랄까 감동스러웠다고 하나? 네. 애플에서. 저희가 팟캐스트로 시작을 했는데 그 팟캐스트를 가지고 애플 명동에서 했다니 지금도 좀 믿기지가 않네요. 잘 살았다. 네, 라는 생각에 저희 강연 도중에 몇 번이고 말했던 것 같아요. 잘 살았다는 느낌이 든다. 와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시금 저희 이제 6년이 다 돼가는 시간 동안 저희 뇌부자들 팟캐스트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신 구독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동훈이가 돌아올 때까지 저희 둘이서 어쨌든 가능한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규영이 이렇게 발목 잡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규영이도 떠나가지 못하게 다들 많은 응원의 목소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짧게 저희 소개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지용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언택트 시간입니다. 언택트는 저희 이메일 혹은 저희 뇌부자들 카페에 사연 남겨주신 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좀 저희의 말씀을 짧게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키워드를 하나 뽑아서 저희가 간략하게 토크를 하는 시간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참 마음 아픈 사연이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허경 스님 좀 읽어주세요. 네, 반복되는 왕따, 제 사교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제 피해 의식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겹쳐 일어난 걸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전학을 가면서 처음으로 왕따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전학을 간 날 시골에서 왔던 이유 때문인지 처음 말을 섞고 했던 친구가 왕따인 친구였던 것이 이유인지 이유 모를 은근한 따돌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전학을 와서 잘 봐달라는 의미로 돌린 작은 과자 세트를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가는 행동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대부분은 그냥 무시하고 지내는 정도였습니다. 이때 힘들어서 전학 가기 전 학교에 놀러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너는 왜 여기 오냐며 마치 오면 안 되는 곳에 온 것처럼 쫓아내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정말 혼자가 된 느낌으로 2년을 지내다가 중학교로 갔습니다. 일부러 학생이 적은 학교로 진학을 선택했고 다행히 처음 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고 괜찮은 듯 했습니다. 그런데 학기 초 수련회 후에 흔히 일진이라고 불리우는 친구들 중 우두머리에 가까운 친구의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해서 받아가는 거나 휴대폰을 잠시 빌려달라고 해서 4일 뒤에 선생님께 뺏겼다고 거짓말을 하고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던 일도 있었고요. 지나가다가 일부러 치고 간 뒤에
저한테 왜 치냐고 모래 세운 적도 있어요. 그렇게 또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학생과는 3년 동안 우연히 같은 반이었고 그 3학년에 그 친구가 현장학습 가는 버스에서 우리 3년 동안 같은 반이야. 친하게 지내자라는 말을 하는데 아직 이해하기 힘든 일이지만 그때는 얼어서 그래 하고 웃는 척 넘어갔습니다. 당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볼 생각을 못했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한 MMPI 검사에서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강제로 상담을 받았는데 당시 말을 해도 바뀔 것이 없다고 느낀 터라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왜 사람 눈을 못 보냐는 나무라는 말만 2시간 가까이 듣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안타깝게도 중학생 때 학교 학생들의 대부분이 같은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었고 운 좋게 메인이 됐던 그 친구는 다른 학교로 진학을 가서 딱히 괴롭힘은 없었지만 제가 같은 조가 되면 싫은 티를 낸다거나 짝이 되면 또 싫은 티를 낸다거나 하는 그런 가벼운 정도의 가벼운 상태였고 3명 정도 같이 다닐 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는 그 친구들과도 틀어지게 되고 완전히 혼자인 상황으로 돌아왔습니다. 취업을 하고도 은근한 따돌림이 있었습니다. 10명이 안 되는 직원이 일하는 작은 회사였는데 3명의 직원은 같이 함께 온 동기로 섞이기 힘든 상태였고 다른 분들 중 2분도 친구 사이였고 그래서 뭔가 섞이기 어려운 상태였는데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고 말을 걸어도 단다뿐이라 따돌림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는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제가 잘하지 못하니까 따로 불러 네가 남자였으면 내가 밟았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흘러 회사는 많은 분들이 퇴사하면서 다른 분들과 친해지면서 생활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따돌림으로 어떤 그룹에 들어가도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에 잠기게 되고 걱정하고 또 긴장되어 있는 상태로 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연을 보냅니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이 따돌림이라는 것이 생기는 이유는 어떤 것일지, 이런 따돌림을 주도하는 학생들이 단순히 결핍이 있어서 나타나는 분출 같은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사연 잘 들었습니다. 네, 참 마음 아픈 사연이죠.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그런 내용일 텐데. 네, 허경 쌤 사연 들으면서 좀 어떤 생각들이 드셨어요? 이게 참 너무 오래 되셔서 네, 계속 인간관계 하면서 신경이 쓰이실 수밖에 없겠다. 네, 생각을 했어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직장생활 하면서 좀 계속 반복되는 경험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신경이 쓰이시죠. 네, 이거 정말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딜 가든 간에 이제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 미리 들고 약간 긴장되어 있는 상태로 지내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일단은 너무 고생하셨고 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고 아직도 이거로부터 이제 자유로운 상태가 아니실 거라서 네, 지금도 참 힘드시겠다, 고생 많으시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네요. 네, 일단은 물어봐 주신 게 좀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저희의 생각들을 한번 좀 얘기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반복되는 왕따는 제 사교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제 피해의식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겹쳐 일어난 걸까요? 질문을 주셨는데 당연히 일단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정답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연자분을 직접 뵙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의 성격이 좀 어떠실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어떤 것일지 저희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좀 추측성 발언을 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미리 양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저희가 이 사연 속에서 좀 단서들을 찾아서 한번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죠. 허경 선생님은 이 질문들에 대해서 좀 생각이 드시는 거 어떤 게 있나요? 지금 이 사연자 분께 있어서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 왕따라는 걸 생각을 할 때는 일단은 누군가가 일단 따돌림을 시키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붙이는 거에 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저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남자랑 여자랑 그런 이제 따돌림을 하고 괴롭히는 이유가 조금 다르기는 하잖아요. 네, 남자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런 자신의 힘을
네,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든지, 혹은 이제 다른 데서 집이나 혹은 다른 외부 환경에서 스트레스 받은 걸 이제 풀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할 때가 많고, 여성 같은 경우는 그 관계, 네, 관계에서 좀 우위를 점한다든지, 네, 본인이 그 내쳐지지 않기 위해서 네, 남을 따돌린다든지 네, 괴롭힌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누군가를 잡아서 괴롭힌 뒤에 네가 이래서 그런 거야, 예, 라고 할 때가 많은 거죠. 네, 저는 근데 이분은 좀 기본적으로 조금 위축되어 있는 경향이 있으신 거는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초등학교 때 5학년, 그러니까 그 이때 전학을 가서 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는 같거든요. 맞아요. 게다가 보면은 그 시골에서 왔다고 하셨어요. 네, 사연을 제가 좀 쳤는데 길어가지고 되게 작은 학교에서 거의 이제 전교생이 한 반에 있는 듯한 큰 학교로 전학을 가신 상태예요. 그래요. 그렇다면 어쨌든 내가 이런 큰 학교에 가는데 내가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네, 내가 어떤 시골 출신이라고 무시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기본적으로 있으셨던 것 같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소위 네, 좀 괴롭히는 무리들의 그런 먹잇감이 좀 되기가 좀 쉬웠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게다가 처음 말을 섞은 친구가 좀 그런 이미 따돌림을 당했던 친구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그냥 이유를 붙여서 괴롭히기가 되게 쉬웠겠죠. 네. 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잔인합니다. 아직 뇌의 충동 조절 능력 그리고 공감 능력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아직 덜 발달한 시기여서 사실은 동물 집단과 오히려 더 유사한 단계죠. 아이들이라고 그냥 무조건 착하고 밝은 게 아니라 이런 잔인한 면모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충동이 조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동물의 세계를 생각하면은 뭐냐? 힘의 논리가 사실 많이 적용되는 곳이잖아요. 약자를 보호해 주기보다는. 그래서 아이들 역시 더 약한 아이를 괴롭히면서 자신의 힘을 확인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또 약자를 괴롭히는 데서 오는 그런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이 시기의 아이들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때 이때는 또래 집단이 자기 마음속에서 굉장히 세상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진다는 건 동시에 거기서 내가 밀려나면 어쩌지라는 불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불안이 누구의 마음속에나 어느 정도씩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때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 약자를 한 명 만들고 자기는 다수의 편에 속하게 되면 그 불안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있으니까 나는 괜찮아 라는 식으로 다수가 이런 은근한 따돌림에 동참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인간이 발달하면서 그 시기쯤에 겪는, 거의 대부분이 겪는 공통 심리라 사실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생각해보면 나 역시도 그런 가해자들 중 하나였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고요. 저도 뭐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솔직히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놀렸던 친구도 있고, 저는 그냥 놀렸지만 그 친구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으로 됐던 걸 수도 있고, 네, 지금 보면 저도 후회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죠. 예. 하지만 이거를 당연히 뭐 너도 그랬고 나도 그랬으니까 이거 다 괜찮은 거다라고 합리화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분명히 미성숙하고 나쁜 행동임에는 틀림없죠. 네, 이때 미쳐지는 이런 피해자들이 겪는 아픔은 이렇게 평생을 이어가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참 저도 말씀드리면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어쨌든 이렇게 그 따돌림을 당한 뒤에 네, 이게 저의 사교성의 문제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일까요? 라는 제 질문을 하시잖아요. 네, 되게 자책을 하기 쉬운 부분이라서 맞아요. 네, 말씀드리기가 더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동물의 세계와 가깝고, 네, 그러니까 약자라고 해서 괴롭히면 안 되는 건데, 네, 사실상 어떤 부분에서는 약자로 보였던 게 사실인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약자였던 게 잘못이구나 라고 자책하실까봐, 맞아요. 네, 그게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진짜 누구나 자존감이 떨어지는 순간은 있고,
사람들마다 다 발달이 다르니까 취약할 수 있는 순간들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것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특히 아이들은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탓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면은 그나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느끼는 거거든요. 예, 도덕적 방어관념이라고 하는데 가해자들이 다 문제야, 이 환경이 문제야라고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은 사실 그게 사실인데 그럼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안 보이니까 나에게서 문제를 찾자. 그게 차라리 더 바뀔 여지가 있다라고 느끼는 마음인데 이게 반복이 되면은 이런 환경 속에 오래 노출되면 자존감이 저하가 되고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올라갔을 때 이미 그 자존감 저하돼 있는 약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쟤구나, 공격 대상은 쟤다라고 느끼는 애들이 있고 그러면은 또 역시 내 탓이구나로 이어지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께서 반복되는 왕따는 제 사교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제 피해의식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 겹쳐 일어난 걸까요? 누구도 쉽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처음에 불운한 환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불운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복잡하게 겹쳐서 그냥 이게 반복된 거다. 예, 누구라도 빠질 수 있는 나쁜 굴레에 정말 운 없이 빠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이때 힘들어서 전학 가기 전에 학교에 놀러가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넌 여기 왜 오냐 라면서 마치 오면 안 되는 곳에 온 것처럼 쫓아낸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을 한번 추측을 해보자면 전에 친구들이 그냥 놀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장난으로. 야, 너는 떠난 애가 여기 왜 와? 이러면서 놀렸는데 이미 이때 자존감이 많이 낮아졌던 이분께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갔는데 돌아오는 반응에 더 크게 상처를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면 야, 너 뭐 이렇게 소심하게 이거 가지고 상처를 받아, 애들이 농담한 거지, 장난친 거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당시 어린아이의 마음에는 이런 게 비수처럼 꽂힐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때만이라도 좀 힘을 받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미 그런 어떤 장난들, 그런 반응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좀 너무 힘든 상태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저는 이 사교성의 문제일까요? 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사교성은 오히려 사교적이고 괜찮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 처음에 딱 와서 처음 보는 친구랑 말을 섞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 그리고 어떤 선물을 이제 가져와서 돌리기도 하고 또 힘들었을 때 이제 다시 이제 이전의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려는 이런 노력들을 또 계속 하시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보면 사교성 자체에는 크게 일단 문제가 없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건 진료실에서 이런 따돌림 경험이 있는 분들이 정말 성인이 된 뒤에도 그 시기에 아직 마음이 사로잡혀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때 다르게 했어야 됐는데 그때 내가 좀 다르게 했더라면 그때 그 감정을 아직까지 풀 수가 없다. 어떻게 지금 가서 풀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하다라면서 중고등학교 시절에 아직 그 마음이 딱 굳어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 봬요. 20대, 30대인데도. 그만큼 이게 정말 타격이 큰 건데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 진짜 힘드셨겠다는 말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버틴 것만으로도 되게 잘하셨고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되게 잘 하셨음에도 계속해서 좀 아쉽고 부족했던 부분들만 계속 떠오르실 거거든요. 맞아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게 3명 정도 같이 다닐 수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친구들과도 틀어지게 되고 졸업할 때는 완전히 혼자인 상황으로 돌아왔다. 어떤 분들은 이봐 네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실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는 우리가 뵌 적이 없으니까 얘기할 수가 없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런 환경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이미 사실은 많이 위축되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3명의 친구들과도 같이 다닐 때 아마 뭔가 더
뭔가 자연스러운 대인관계를 맺는 건 되게 힘드셨을 거예요. 눈치를 보거나 그래서 위축돼 있거나 아니면 이 위축돼 있는 걸 숨기고자 과도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이거나 보통은 그렇게 둘 중 하나로 많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부자연스러운 모습을 아이들은 좀 뭔가 얘가 이러니까 이렇게 했구나. 그래 힘들었겠다라고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나 그걸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은 동물의 세계거든요. 그냥 얘 왜 이래? 얘 힘들어. 얘 짜증나. 이러고 좀 그냥 거리를 뒀을 거예요. 맞아요. 네. 여기 보면 이제 반복적으로 뭔가 같은 조가 된다든지 짝이 된다든지 하면 싫은 티를 낸다라고 하시잖아요. 아마 항상 친구들이 나랑 같이 있는 거 싫어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좀 계속 하셨을 것 같고요. 맞아요. 네, 이런 3명의 친구들과도 아주 완전히 동등한 친구 관계는 아니었을 수 있겠다. 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과거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보고 생각이 지나치게 많아지신 분들은 진료실에서도 비슷한 얘기 하시거든요. 선생님 그때 기분 나쁘셨던 것 같다. 근데 저는 진짜 그런 적 하나도 없는데.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이 과도하게 많아지신 상태에 있지 않으셨을까. 네, 이럴 때는 이제 어른이 도와줘야죠. 아니면 정말 뭐 이런 이렇게 힘들 때 진짜 소울 프렌드가 될 수 있는 서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친구가 생기거나 아니면 진짜 어른이 도와줬어야 되는데 저는 이 상담 선생님 진짜 누구셨는지 몰라도 네. 정말 뒤통수를 한 대 갈겨주고 싶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왜 사람 눈을 못 보냐라고 혼내는 말만 2시간 들으셨다는 거잖아요. 네. 네. 이게 말이 되나요? 진짜 안타깝습니다. 네, 사람 눈도 못 쳐다볼 정도로 좀 위축되고 힘든 상태라는 걸 좀 이해를 해주고, 네, 이유를 좀 들어줬으면. 하여튼 그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네, 좀 잘 되지 않았던 게 이분께 너무 안타까운 그런 점인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취업하고 나서의 상황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네. 저는 이 역시 개인적으로 여태까지 했던 얘기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저나 규영이나 사실은 이제 따돌림 피해자분들을 저희는 진짜 많이 만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의 공통점을 그래도 좀 이제 체감해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회사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되게 큰 특징은 뭐냐면 거기서 좀 너무 좋고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만들려고 애씁니다. 사실은 직장은 직장 동료들이 있는 곳이고 그래서 대인관계에서는 사실 크게 기대한다기보다는 그냥 돈 버는 곳이고 이제 퇴근 후에 내 삶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시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 대인관계에 대한 결핍이 있어서인지 거기서도 잘 지내야 된다라는 그 주제에 좀 포커싱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냥 당연히 대면대면한 관계가 어떻게 보면 디폴트 값일 수 있는데 이거 역시 내 문제로 보일 수 있는 거죠. 저 사람과 못 섞이는 거는 이것도 따돌림인가? 쟤네끼리는 잘 지내는데 이거 뭐지? 네, 네가 남자였으면 내가 밟았다. 이 말은 사실은 좀 이런 성격 더러운 사람이라면 어느 직장에서든 나올 수 있는 말입니다. 네, 저는 뭐랄까 이 대인관계에서의 결핍 그리고 스스로 위축되어 있는 모습들이 이 부자연스러운 면을 역시나 여기서도 노출하게 됐을 거고 그거를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 못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별 생각 없는데 혼자서 생각이 너무 많으셨던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누구도 먼저 말을 걸지 않고 말을 걸어도 단다 뿐이라 따돌림인가라는 생각을 하셨잖아요. 제가 볼 때 이 회사에서는 그냥 이런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말을 걸지 않고 말을 걸어도 단답하는 게 그냥 기본, 디폴트였던 거죠. 네. 근데 기대하는 게 내가 친하게 다가가면 네, 사람들이 좀 말을 길게 좀 붙여주겠지? 이런 만약에 기대를 하셨다면 그대로 돌아오지 않았을 때 이렇게 따돌림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었겠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이후에도 보면은 많은 분들이 퇴사하고 나서 새로 들어온 사람들과는 또 친해지면서 생활을 하긴 하셨다. 네. 라는 이런 포인트를 보면은 어쨌든 그런 아마 새로 들어온 사람들 앞에서는 덜 위축되셨을 거거든요. 네네. 네. 아마 그런 상태에서 편안하게 좀 관계를 맺으셨을 때는
이런 사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큰 문제가 없으셨던 것 같다. 네,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저희가 추측하는 이분의 이제 심리, 왜 그랬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허경 선생님께서는 이분께 만약 좀 지금 상태에서 할 수 있는 조언을 드리고 싶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본인 문제가 아니시다. 네, 그리고 혹시 있다 하더라도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부분들을 봤을 때 크지 않으시다. 네, 그리고 본인이 잘 해왔던 부분이 있으시니까 네, 좀 더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다. 네, 근데 저는 이 관계에서 편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 힘을 주는 건 알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과도하게 친절하다든지, 네, 그렇죠. 네, 아니면 과도하게 뭐 좀 거리를 두는 것 같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되게 오히려 네. 잘 캐치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편안하게 계시는 거, 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이 아니니까, 네, 좀 편안하게 있어도 돼 이 생각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이제 제가 대인관계에서 힘 좀 빼셔야 된다라고 진료실에서 말씀드렸던 몇몇 분들의 얼굴이 그냥 겹쳐서 떠오르거든요. 저도 자주 말씀드렸던 게 대인관계는 좀 수영이랑 비슷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수영 잘하려고 물에 뜨려고 힘 주면 잠기잖아요. 몸에 힘 빼야지 자연스럽게 뜨고. 대인관계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규영이 말한 거랑 전 똑같이 생각해요. 힘 주면 알아요.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사람들은 왠지 그거를 좀 피합니다. 네, 그냥 인간의 좀 특성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힘 빼야 된다. 저도 진료실에서 몇십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정말 어려운 과정이고 잘 안 됩니다. 게다가 이게 나 때문일 거야, 나 때문이었어 라는 생각, 그리고 거기서 비롯된 혹시라도 낮은 자존감이 겹쳐있는 상태에서는 더더욱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가 기승전 상담으로 가는 거를 좀 피하고자 하지만 그래도 꼭 상담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얼마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분명히 살아오신 것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이제 지내시고 또 친밀한 대인관계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가셔야 될 텐데 과거가 더 이상 발목을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그럼 이런 상처가 완전히 깨끗이 씻길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죠. 과거는 없어질 수 없는 그냥 있었던 거니까 완전히 사라질 순 없지만 그래도 과거의 상처를 좀 희석하고 새롭게 덧칠하는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거든요. 예, 과거에 또 이 상담과 관련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꺼려지시겠지만 좀 좋은 상담사분을 만나셔서 새롭게 대인관계 맺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노력으로 힘 빼는 게 되게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좀 긴장되는 자리들은 약 좀 드시고 가시는 것도 저는 괜찮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약을 복용을 하고 이게 좀 힘 빠진 느낌이구나 라는 거를 아시면 네, 나중에 약이 없이도 좀 하실 수도 있으니까 상담에 더불어서 네, 약을 조금 써보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사연자분에게 말씀드린 거에 이어서 키워드 토크 시간입니다. 오늘 키워드 토크는 따돌림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네. 저희 전에 따돌림으로 얘기한 적이 있었나요? 저는 규영이 막 얘기도 들었던 게 기억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네. 여기서 들었나 딴 데서 들었나 뭐 우리가 얘기를 워낙 많이 했으니까 네, 뭐 해도 또 할 수도 있죠. 그럼요. 네. 한번 좀 어떤 얘기들을 해볼 수 있을까요? 따돌림. 근데 따돌림이라는 게 성인이 돼서 누군가를 따돌리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혹시 그런 걸 보거나 경험을 하거나 그랬던 적이 있으세요? 성인이 돼서? 네, 성인이 돼서. 그쵸. 있죠. 있습니다. 병원에서도 좀 봤던 기억이 있고. 네. 그쵸. 그 같이 일하시는 분들끼리. 네, 그쵸. 근데 또 뭐라 그럴까? 피해자는 그러면은 완전 무결하고 뭐 순결한데 가해자들이 다 나쁜 거냐? 또 세상이 흑백 논리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좀 미성숙하거나 너무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서 따돌림 받는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근데 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서
피해자들을 아까 규영이가 말한 것처럼 다 일단 피해자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유를 붙이는 식으로 마녀 사냥하는 건 또 옳지 않은 일이고 케이스마다 참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근데 어쨌든 이 따돌림이라는 건 어쨌든 되게 능동적인 그런 액티브한 행동이잖아요. 네. 그 뭐랄까? 우리가 어떤 마이너리티, 소수자들을 볼 때도 네, 직접적으로 되게 비난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러진 말고 차라리 그 본인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무시하고 맞아요. 네, 그냥 넘어가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따돌림이라는 행위는 네,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지 않을 수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무시하거나 네, 외면할 수는 있는데 네, 적극적으로 뭐 몰이를 지어서 네, 소외시키고 따돌림 이거는 사실 직장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거니까 네, 괴롭히는 건 안 된다. 네.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르면 그냥 다른 건데 나랑 다른 건 나쁜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어린아이의 심리거든요. 나랑 다른 건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랑 다른 건 나쁜 거다라고 느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물의 심리거든요. 왜냐면 자기 종족만 살아남아야 되고 나머지는 경쟁자니까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진짜 어린아이의 심리인 건데 그게 성인이 돼서까지 작용되면은 진짜 참 네, 답이 없는 거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보다 다들 뭐라 그럴까? 갈대와 같습니다.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다 같이 슉 이러고. 그래서 이제 막 병원에서도 태움이란 게 있다고 하고 다들 누가 누구를 괴롭히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다 같이 은연중에 침묵하고 동조하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다 같이 쏠릴 때 거기서 야 이건 아니야 노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또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 네,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러게요. 하여튼 따돌림 이야기를 하면 저도 뭐 지용이 형은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나름 좀 따돌림 당했던 그런 기억들이 항상 떠올라요. 네, 이건 뭐 평생 가지 않을까? 네, 저도 진짜 위기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 위기의 순간은 아마 평생 떠오를 것 같아요. 네. 저는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좀 위축되어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너 왜 이렇게 그렇게 그 어깨를 굽히고 있어? 혹은 왜 이렇게 땅바닥만 봐? 라고 했는데 되게 그렇게 그 어깨를 편다든지 네, 고개를 들고 걷는다든지 하는 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네, 지금도 그 부끄러운 감정이 떠올라요. 네,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좀 그렇게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괴롭힘 당하기가 쉬웠겠죠. 네, 그래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괴롭힘 당한 건 또 부끄러운 일이니까 누구한테 이야기하기도 되게 어렵고. 네, 그래서 그게 약간 저도 피해 의식처럼 좀 쌓여 있었죠. 네, 그나마 저한테는 좀 다행이었던 거는 단짝 친구가 있었다는 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집이 가까워서 매일 좀 같이 학교에 가고 돌아오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고, 네, 그런 친구가 실제로 좀 제가 뭔가 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좀 도와주기도 하고, 네, 그런 경험이 아니었으면 되게 좀 계속 초등학생 내내 위축돼서 지냈을 것 같아요. 야, 은인이네. 네, 네. 근데 저의 그 피해의식이 지금도 좀 떠오르는 게, 저 초등학교 때 그 축구할 때 해주지 않았나요? 축구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볼 잘 차는 친구부터 공격수예요. 맞아, 그치. 그래서 이제 그 미드필더, 수비수, 제일 못하는 골키퍼. 사람이 골키퍼인데, 저는 대부분 키퍼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이제 방과 후에, 뭐, 사람이 이제 많지 않을 때, 이제 저도 이제 키퍼 안 하고 막 하고 그랬는데, 패스를 안 주는 거야. 네. 그런데, 아마 이것도 걔가 정말로 저를 무시해서 패스를 안 한 건지 아니면 제가 워낙 그쪽에선 안 해봤으니까 자리를 못 잡아서 패스를 안 준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를 무시해서 패스를 안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한 거죠. 그래서 되게 약간 싸웠어요.
싸웠어. 근데 저는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뭐 그 친구도 정확히 어떤 마음에 한 건지 모르겠고 제가 싸운 걸 다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나름 싸운 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잘했다고 말하려고 그랬어요. 네. 그 잘한 거다. 그래서 한 번, 두 번 그렇게 목소리를 내니까 맞아요. 네. 그게 좀 어떤 자신감이 되고 네. 좀 덜 위축되면서 그 관계를 맺을 때 좀 더 동등하게 좀 맺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화가 날 때는 화를 내야지 애들이 쟤는 건드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동물의 세계라고. 동물의 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생존이거든요. 그래서 동물들이 리스크가 될 수 있는 행동은 안 해요. 예, 동물 노려도 애기 동물만 노리잖아요. 자기가 분명히 초식 동물 중에 성인도 공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린 동물을 노립니다. 왜냐하면 뭐 그 얼룩말한테 갔다가 이렇게 한번 뒷발길질에 채워가지고 자기 갈비뼈 부러지면 자기도 죽으니까 무조건 약한 애만 노리는 거거든. 아이들의 세계도 똑같아요. 쟤 만만해 보이는데 그래도 내가 이기겠지라고 갔다가 혹시 싸워서 자기가 지면은 자기가 바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가 화낼 수 있는 애다라는 것만 보여줘도 안 다가갑니다. 다른 애로 이제 먹잇감을 바꾸는 거죠. 참 동물의 세계예요, 보면.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초등학교 때뿐만 아니라 중학교 때도 뭐 그랬던 적이 있고 전 되게 그 인상 깊었던 게 요건 아마 얘기 안 했을 텐데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이제 뭐 1년에 한 번 정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 겨울이었나? 네. 만났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야, 너 누구 뭐 기억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그 친구 중에 하나가 뭐 나 걔 연락하는데 전화 한번 해볼까 하고 전화를 했는데 그래서 야, 뭐 우리 이렇게 모여 있는데 한번 와 했더니 저 괴롭혔던 것 때문에 미안해가지고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진짜 뭐 너 얘가 너 괴롭혔어? 뭐 그랬는데 되게 어렴풋하게 걔가 이제 좀 뭐 괴롭힌다고 이제 집에 가서 얘기를 했던 기억은 나는데 사실 저는 걔가 그렇게 저를 따돌리고 뭐 괴롭히고 했던 기억은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뭔가 있나? 뭐 싶기도 하고. 머리가 복잡해졌겠는데. 네네네. 그래서 그래도 좀 크고 그때랑 좀 뭐 그 애들도 좀 안 본 지가 좀 오래돼서 좀 기억이 희석됐나 보다 뭐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사실 저를 괴롭혔던 애는 따로 있었어요. 네. 근데 저도 막 그때 막 울면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더니 안 건드리기도 하긴 했었거든요. 맞아. 아까 말한 것처럼 리스크 느끼면 안 건드린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뭐라 그럴까? 그 어린 시절에 이제 가해자들 분명히 나쁘죠. 분명히 나쁘고 잘못된 건데 또 이제 이런 따돌림 컨텐츠를 다루는 따돌림을 컨텐츠로 만드는 많은 것들에서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의 모습을 하나같이 이제 과거에 있었던 걸 기억을 못하고 그냥 뻔뻔하게 살아가고 이런 식으로 그려요. 되게 악마화하는 거죠. 사실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또 꽤 다수의 사람들은 아까 규영이 얘기한 것처럼 되게 큰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저희 처음에 올 때 문장 완성 검사 하잖아요. 저는 거기 문장 완성 검사에 그걸 쓴 사람들을 몇 명 봤어요. 내가 살면서 잘못한 일은 어릴 때 누구누구를 괴롭힌 일이다. 이런 식으로 성인이 된 후에도 과거의 그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나쁜 애야. 나는 선천적으로 좀 그런 게 있어 라고 스스로 비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꽤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 트라우마 이렇게 오픈하기 힘드신 것처럼 그런 거 역시도 너무 부끄러운 기억이라서 그 진짜 상담한 뒤 한참 지나서 이야기하신 분도 계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사회가 너무 힘들고 피해자들이 당연히 힘드니까 사이다 같은 결말이 나는 그런 콘텐츠들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모두 다 천편일률적으로 사이다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세상은 복잡하다는 거, 사람의 마음은 복잡하고 변할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주면 좋겠어요. 그냥 성인이 돼서 또 다르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진심으로 그런 거를 좀 사과하거나 혼자서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결국 최고의 미덕은 좀 서로 용서하는 거다라는 부분도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네, 그런 게 나온다고 해서 모두에게 용서를 또 강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그냥 세상은 복잡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시면 좋겠고, 저는 오늘 사연자분께도 아까 말씀을 드렸었지만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많은 부분이 진짜 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사실 대인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은 거의 없어요. 이제 어릴 때부터 진짜 다행히 그냥 계속 거의 잘 지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 게, 학교에 되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불량스러운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우리 반은 아니었는데 우리 반에 와서 있다가 이제 그 쉬는 시간에 그 교실 뒤에서 저랑 이제 친구들끼리 그냥 축구공 패스하고 있었는데, 제가 찬 공이 굴러가서 진짜 톡 그 친구한테 맞았는데, 뭐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었나 봐요. 갑자기 주먹으로 제 얼굴을 한 대 팍 때리는 거예요. 저희 맞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너무 당황해서 그냥 제가 그 친구 손을 잡고 안 놔줬어요. 저는 그 친구는 놓으라고, 자기는 더 때린다는데 내가 왜 놓냐고, 당연히 안 놔주고 이러다가 쉬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쉬는 시간에 이제 노는 친구들을 데려온 거예요. 그래서 너 이제 각오해라, 끝나고 보자 이러길래 마음이 되게 복잡해졌죠. 그러니까 아, 이거 어쩌지? 형한테 얘기해야 되나? 선생님한테 얘기해야 되나? 약간 복잡해졌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근데 이게 진짜 그냥 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친했고 지금 성인이 돼서까지 친분을 유지하는 고등학교 친구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계속 그 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을 굉장히 잘하고 싸움을 거의 몇 번 안 했지만 그 친구한테 맞으면 다 골로 가기 때문에 모두가 되게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저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지금까지도 좋아해서 이제 둘이서도 좀 술 먹고 이럴 때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같은 반이 아니었는데 얘기를 듣고 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냥 한 번에 끝난 건데, 저는 그 걔가 하지 말라고 한지도 몰랐어요. 그랬는데 그냥 진짜 운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3 때 또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었는데, 뭐냐면 저는 이과였고 저를 도와줬던 그 친구는 문과였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를 보려고 쉬는 시간이나 뭐 점심시간 이럴 때 가끔 놀러 왔어요. 우리 반에 오면은 저랑 놀고 가고 뭐 이러니까 저랑은 되게 격이 없이 지냈는데, 그 친구가 놀러 오면 저희 반에 있던 몇 명의 친구들에게는 되게 이제 공포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일진 중에서도 짱인 애가 와서 노니까. 근데 저는 진짜 별 생각 없이 놀았는데, 하루는 제가 저는 그래도 나름 진짜 모범생이었죠. 나 모범생이었고 누구를 뭐 괴롭히거나 뭐 이런 일 없이 잘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담임 선생님이 저랑 저희 반에 좀 노는 친구 2명까지 3명을 갑자기 교무실로 불렀어요. 그러더니 친구들 괴롭히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억울했어요. 그렇겠네. 아니, 우리 사이 3명 중에는 선을 갈라야 된다. 얘네 둘은 좀 그런 리스크가 있는 애지만 나는 진짜 아니다라는 너무 억하심정으로, 아니 왜 선생님 저를 불러가지고 그러시냐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 투고 같은 게 들어왔다는 거죠. 괴롭히는 친구 명단에 제가 있다고. 웬일이야.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해서, 사실 요즘 시대였으면 이게 또 뭐 학생부 같은 데 쓰여가지고 어디 뭐 대학에 못 갔을지도 모르는 일이에요. 심지어 진짜로 괴롭힌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진짜 많은 면이 저 운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우연히 친해진 친구 한 명이 저를 이런 따돌림 당할 수 있는 리스크에서 저를 보호해 줬던 거고, 제가 만약 그때 그 친구와의 친분이 없었다면 그 뒤에 제 인생이 어떻게 꼬였을지는 사실은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 운이고, 저는 운이 좋았던 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고, 운이 아쉽게도 운이 나빴던 것뿐이지, 오늘 사연자분께서는 다시금 너무 본인 탓이라면서 자책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러게요. 네, 운이 좋았네요. 네. 지금 갑자기 또 감사한 마음이 드네요. 네. 네. 근데 형은 혹시 사회가 더 고도로 발달하고 교육을 잘 받는다면 따돌림이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아무리 교육을 잘 받아도 그 교육을
사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네.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일부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본인이 가정폭력 희생자인 경우들이 또 되게 많습니다. 가해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보고 자란 거에서는 기분 나쁘면 때리는 게 디폴트 값인 거예요. 집에선 이러던데 당연히 때리고. 근데 집에서 폭력이란 거는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그런 걸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이제 어린 양처럼 자랐던 친구들은 그걸 보면은 적극적으로 저항을 할 수가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줄어들 수는 있지만 없어지긴 되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없어지지 않으니까 노력이 의미 없다가 아니라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오늘 사연에서 제일 아쉬운 점, 제일 나쁜 점은 그 상담 선생님이죠. 저는 그 상담 선생님이 가해자 어린이들보다도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른인데 네, 능력이 안 된 사람이 왜 그 자리에 있었던 건지 참 답답하고 네, 어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예방할 수 있고 혹은 이미 일어났더라도 치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좀 주력을 해야겠죠.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반복되는 왕따로 좀 힘들어하신 분의 사연을 소개해봤고요. 이어서 키워드 토크에서는 따돌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짧게나마 드린 조언이 따돌림으로 정말 긴 시간 동안 힘드시고 자책하셨던 분의 마음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오늘 저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과거에 있었던 힘든 기억이 아직 발목 잡고 있으신 분들께는 정말 당신의 탓이 아니다. 그냥 어린 시기에 일어난 불운한 일이었을 뿐이고 그것으로 자책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흥미롭고 따뜻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